준혁 씨,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진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년 2개월 17일. 제가 아내의 눈을 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터진 것 같았습니다. 3층 계단을 한 번에 2칸씩 올라가며 헛발질을 했고 중환자실 문을 열 때는 손이 너무 떨려서 카드키를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아,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얗고 가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3년 전 제 손을 꼭 잡고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죠? 라고 웃으며 말하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준혁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동안 저는 아내의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3년 2개월 전 그날. 아빠, 엄마 손잡고 가요. 5살 서연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2010년 12월 처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수진이와 서연이를 태우고 저는 평소처럼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가요. 수진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제 인생에서 아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차로였습니다. 신호는 파란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승용차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꽈광,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길가 풀숲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여보, 수진아. 아내는 승용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눈을 감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수진아. 저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부인께서 심각한 두개골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뇌출혈이 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은 말을 멈췄습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존 확률이 7% 정도입니다. 7%.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 순간 정확히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우리 수진이는 안 죽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수진이는 강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간. 저는 수술실 밖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는 마치 잠든 사람 같았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삐삐 울렸고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일어나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곧, 곧 일어나실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3개월 후, 보호자분, 잠깐 오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인의 복부를 검사하던 중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임신하셨습니다. 4개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부인께서 임신 4개월입니다. 사고 당시 이미 임신 중이셨던 것 같습니다. 임신. 수진이가, 뱃속에 우리 아이가, 이럴 수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연이를 낳고 난 후 5년 동안 둘째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마다 혼자서 몰래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 서연이 있잖아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임신했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도 식물인간이 되었는데도 뱃속의 생명은 살아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괜찮은 건가요? 현재로서는 건강합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성장 상태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요, 부인께서 계속 혼수 상태시기 때문에 출산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출산을 한다 해도 부인의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수진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기야. 우리 아기가 뱃속에 있어. 수진이가 지켜준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꼭 함께 이 아이를 만나자. 제발. 준혁 씨.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인께서 완전히 깨어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2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수진아, 들려? 나야. 준혁이야. 우리 서연이도 있고 민준이도 있어. 우리 아들 민준이. 수진이가 낳아준 우리 아들. 이제 3살이야. 엄마 닮아서 눈이 진짜 예뻐. 말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아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오고 있다고. 우리에게로, 집으로, 낙태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진료실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고 장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수님까지. 부인의 현재 상태로는 출산이 매우 위험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의 생명이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태아 역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태아에게도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인께서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지속적인 약물 투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을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수진이는요?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우리 수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준혁 씨, 의사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낙태를 권합니다. 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말 들어.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 수진이를 살려야지. 엄마, 내가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알아. 그래도 현실을 봐야지. 지금 수진이는 눈도 못 뜨잖아. 이 상태에서 아이까지 낳으면 정말 둘 다 잃을 수도 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무섭구나. 며느리를 잃을까봐. 그때 장모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사위, 장모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살려야 해요. 아이는 다음에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우리 수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장모님이 울먹이셨습니다. 수진이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앉아봐. 형수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형수님, 나도 내 마음 이해해. 수진이가 임신한 거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지 나도 다 알아. 형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준혁아, 정신 차려. 이미 수진이는 식물인간이야.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애까지 낳으면 너까지 죽어. 아니, 수진이까지 죽을 수 있어. 형수님, 서연이 생각해봐. 이제 5살이야. 엄마 없이 크는 것도 모자라서 아빠까지 잃으면 어떡하려고? 서연이는? 형수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내가 수진이 간병하면서 애까지 둘 키우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돈은? 시간은? 내가 직장도 그만뒀잖아. 알아요. 안다고? 그럼 왜 이러는 거야? 형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아, 제발 현실을 봐. 내가 영웅이 되려는 거 아니잖아. 가족을 지켜야지. 살아있는 가족을. 살아있는 가족.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끝났지만 간호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 잠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수진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들 아이를 포기하래. 너를 살려야 한대.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난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 이건 너랑 나의 아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아이잖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우리 얼마나 기다렸어. 시험관 시술할 때마다 너 얼마나 아파했는데. 주사 맞으면서도 약 먹으면서도 넌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했잖아.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제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난 못해. 수진아, 난 못하겠어. 수진아, 대답해줘. 뭐라도 해줘.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아내의 배를 쳐다봤습니다. 불러오기 시작한 배.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 이 아이는
너랑 내가 만든 기적이야. 그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살아남은 우리 아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수진이도 지키고 너도 지킬게. 둘 다 포기 안 해. 그 순간 제 손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작고 약하지만 분명한 움직임. 수진아, 수진아, 우리 애기가 움직여. 살아있어.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지? 이 아이도 싸우고 있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다시 진료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형까지 오셨습니다. 준혁아, 형 말 들어. 형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내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형수 말도 맞아.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형, 엄마 아빠도 늙으셨어. 애들 둘 키우고 수진이 간병까지 하면. 준혁아, 너 무너져. 모두가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은 눈이 퉁퉁 부어 계셨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고, 형수님은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형수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 장모님, 형님, 형수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 아이는 수진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선물? 지금 무슨, 수진이는 이 아이를 지켰어요. 그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수진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포기합니까? 제가 어떻게 수진이의 마지막 희망을 저버립니까? 준혁아,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엄마, 제가 두 사람 다 지킬게요. 수진이도 아기도. 제발 믿어주세요. 안 돼요. 장모님이 소리치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죽으면 어쩌려고. 사위,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수진이가 먼저예요. 장모님, 수진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뱃속에 있지도 않은 태어날지도 모르는 아이 때문에 우리 수진이를 죽일 순 없어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진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혁아, 제발. 사위, 정신 차려요. 이 사람아. 모두가 저를 말렸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둘 다 지키겠습니다. 그날 가족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장모님은 제 얼굴도 보기 싫다며 병원을 나가셨고, 형수님은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만 남아서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내 편이야. 근데 정말 괜찮겠니? 예, 엄마.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아, 왜 안 자? 아빠, 엄마는 언제 깨어나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곧 깨어나실 거야.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는 안 깨어날 수도 있대요. 서연아, 아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나를 풀숲에 던져서 나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서연이를 지켜준 거야. 서연이가 다칠까봐. 엄마는 영웅이야. 우리 서연이.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있잖아. 저는 서연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동생 생겼어. 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서연이 동생.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엄마가, 엄마 뱃속에? 응.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동생 둘 다 지켜야 해. 서연이도 아빠 도와줄 거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도 도와줄게요.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꼭.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두가 반대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출산 강행을 결정한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준혁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복직하기 어렵습니다. 부장님이 말렸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가족이 더 필요합니다. 책상을 정리하며 10년을 다닌 회사를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진이와 뱃속의 아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면 돼. 지금은 이게 우선이야. 일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전날 밤 만들어둔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삶은 계란. 서연이를 깨웠습니다. 서연아, 일어나야지. 할머니 댁 가자. 아빠, 조금만 더. 우리 공주님, 일어나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 아이를 안아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어머니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매일 아침 이 길을 오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수진이 잘 챙기고. 점심은 먹고 다녀. 시간 없어요. 병원에서 먹을게요. 이 녀석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제 손에 또 도시락을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엄마가 해준 거야. 너도 챙겨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40분이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때문에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수진이와 아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왔어. 중환자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서연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딸 많이 컸어. 이제 유치원 가는데 혼자서도 잘해. 말을 하면서 아내의 손을 마사지했습니다. 간호사분이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뱃속 아기. 어제 초음파 봤는데 건강하대. 심장도 튼튼하고 크기도 딱 맞고. 너무 신기하더라. 수진이가 지켜주고 있는 거지? 아내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제법 불러온 배. 그 안에서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기가 건강한 게 기적이래. 근데 나는 알아. 이게 다 수진이 덕분이라는 거.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매일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전에는 아내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간호사분들이 해주시지만 저도 함께 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손을,
팔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수진아, 간지럽지?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간지럽다고 막 웃었잖아.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기억나? 신혼 때 내가 너 아프다고 해서 등 긁어준 적 있잖아. 너 그때 너무 좋다고 계속 이쪽 저쪽 시키고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그때처럼 웃을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중환자실 옆 작은 휴게실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하고 서로 위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맛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혼수 상태 환자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뭘 읽어줄까? 아, 이거. 수진이가 좋아하던 소설. 아내가 즐겨 읽던 로맨스 소설을 읽어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도록 읽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고백하는 장면이야. 당신 없는 하루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뭐 이런 거.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그래.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돌아와. 눈물이 났습니다. 책을 덮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 언제까지 혼자여야 할까? 저녁이 되면 다시 어머니 댁으로 가서 서연이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공주,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엄마 그렸어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과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여기가 엄마고, 여기가 아빠고, 여기가 나고, 여기가 동생이에요. 우와, 우리 서연이 진짜 잘 그렸다.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 내일 병원 가면 보여드리자.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도시락도 싸야 했고 제 도시락도 싸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힘들다. 정말 힘들어. 근데 포기는 못하겠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초음파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성별 알 수 있나요? 아드님입니다. 아들이요? 네, 건강한 아드님이십니다. 아들, 우리 아들. 수진아, 들었어? 아들이래. 우리 아들.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민준이. 어때? 민준이. 백성민의 준걸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씀 없이 수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많이 아팠구나. 장모님, 수진이는 잘 버티고 있어요. 아기도 건강하고요. 사위, 장모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 선택이 옳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수진이의 배를 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수진이가 지킨 아이니까 부디 무사히 태어나기를. 장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어깨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꼭 지킬게요. 수진이도 아기도 약속드립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네. 동의서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본 수술은 위험도가 높으며 산모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수술 전날 밤 저는 수진이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아, 내일이면 우리 아들 만나. 무섭지? 나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우리 꼭 함께 만나자. 내가 이 아이를 안아줘야지. 내가 안아주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안아줘야 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자. 부탁이야.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사람들만은. 새벽이 밝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저의 긴 전쟁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손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준혁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모님도 계셨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혼자 있게 놔둘 수 없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같이 기다리자.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서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산모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금 응급소생 중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저는 수술실 문으로 달려갔지만 간호사들이 막았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돼. 수진아. 뒤에서 장모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어머니가 장모님을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그 30분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응급소생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산모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아기는 무사히 분만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생명의 소리. 우리 아들의 첫 울음. 아기, 우리 아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주먹을 꽉 쥐고 울고 있는 아기. 민준아, 아빠야, 아빠.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잘 왔어. 뒤에서 어머니와 장모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손자다. 우리 손자. 수진이가 지켜줬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면담 좀 하시죠. 상담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부인께서 출산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있었고 심장이 한 차례 정지했습니다. 응급소생은 성공했지만, 하지만요, 더 깊은 혼수 상태로 빠지셨습니다. 뇌 활동이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정말로 깨어나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보호자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수진이를 포기합니까?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바라셔야 할 겁니다. 그날부터 저의 삶은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민준이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서연이를 깨워서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 가서 수진이를 돌보고 다시 집에 와서 민준이를 돌보고 밤에 서연이를 데려와서 재우고 그리고 민준이가 밤에 울면 일어나서 또 돌보고 잠은 하루에 3-4시간.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준혁아, 너 이러다 쓰러지겠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제 정말 못하겠어. 어느 날 밤 민준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제발 좀 그쳐라. 분유를 먹여도 기저귀를 갈아도 안아줘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아빠 좀 쉬게 해줘. 저는 아기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 못해줘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아,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민준이 줘봐. 어머니가 민준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손자 배 아팠구나. 할머니가 안아줄게. 어머니는 민준이를 토닥이며 방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새벽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하긴. 내가 혼자 어떻게 다 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말 말고 너나 좀 자. 얼굴이 귀신 같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준혁아, 엄마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손자 키워야지.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웃으셨습니다. 수진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를 엄마가 지켜야지. 그때부터 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민준이를 돌봐주셨습니다.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손자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다는 것을. 60대 중반의 어머니에게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가끔 허리를 두드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겠지. 근데 나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수진아, 우리 아들이야. 민준이. 엄마 닮아서 코가 오똑해. 민준이를 수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가 수진이 뱃속에서 자랐어. 수진이가 지켜준 거야. 고마워.
어머니도 수진이 곁에 앉으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잘 못해줬어. 어머니, 너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 엄마가 너한테 차갑게 굴었지.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잔소리만 했어. 어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너는 한 번도 토 달지 않고 다 들어줬어. 엄마 속도 모르고 그냥 착한 줄만 알았는데 너도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이렇게 되고 나서야 엄마가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줬는지.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라도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민준이도 서연이도 엄마가 잘 키워줄게. 그러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제발 돌아와. 응?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진짜 잘해줄게.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안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민준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수진이에게 하지 못한 것을 손자를 통해 갚으려는 것처럼 어느 날 오후 병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장모님이 큰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보고 계세요. 그래, 내가 수진이 옷 좀 가져왔어. 병원 옷만 입히기 뭐해서. 장모님은 가방에서 수진이가 좋아하던 파란색 잠옷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수진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결혼 전에 내가 사준 건데. 장모님이 직접 수진이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말랐구나. 원래 통통했는데. 장모님, 사위,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만 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고. 아닙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아니야. 장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당신이 맞았어. 수진이가 민준이를 지킨 건 수진이의 선택이었어. 엄마로서의 선택. 장모님이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민준이 키우는 거 우리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날부터 장모님도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민준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이 번갈아 가며 민준이를 돌보고 서연이를 챙기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야. 어느 날 민준이를 안고 수진이에게 갔습니다. 수진아, 우리 민준이 벌써 100일 됐어. 시간 진짜 빠르지? 민준이는 수진이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봐, 웃어. 엄마 보고 웃는 거야. 신기하지? 저는 민준이의 작은 손으로 수진이의 손을 만지게 했습니다. 엄마 손이야. 따뜻하지? 엄마가 너 지켜준 손이야. 그 순간 수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수진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움직인 거지? 내가 본 거 맞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지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요? 그날 이후 수진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꺼풀이 떨리고 가끔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좋은 신호입니다. 뇌가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단언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돌아오고 있구나. 천천히, 천천히 돌아와. 우리 기다릴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장모님이 있었고, 민준이가 있었고,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민준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작은 잔치였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형네 가족, 그리고 서연이. 수진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저는 민준이의 돌잔치 사진을 찍어서 수진이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민준이 돌이야. 엄마 없이 돌잔치 하려니까 마음이 아프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컸어. 다 수진이 덕분이야. 민준이는 벌써 걸음마를 뗐습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아빠,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한테도 인사해야지. 엄마, 맘마. 민준이가 웃으며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돌잔치 선물을 정리하다가 수진이의 옷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하나. 옷을 하나씩 꺼내는데 서랍 밑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수진이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휴대폰? 아, 이거 사고 났을 때 그 휴대폰. 수진이가 사고 당일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후 그냥 보관만 해두었던 것입니다. 충전을 해보니 켜졌습니다. 화면에 미발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오늘 아침에 검사했는데 2줄이 나왔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3번이나 더 했어요. 전부 2줄이에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시험관 시술 2번 다 실패하고 나는 정말 아기를 못 가지는 줄 알았어요. 매일 밤 혼자 울면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적이 생겼어요. 오늘 처가 가는 길에 말하려고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 상상이 되네요. 여보, 이번엔 꼭 건강한 아기 낳을게요. 서연이한테 동생도 만들어주고 당신한테 아들도 낳아줄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어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여보. 평생 사랑할게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본 거야? 내가 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수진이는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설레어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들이받았고 수진이는 마지막 순간 서연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행복했구나. 그 순간까지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내 휴대폰 봤어? 문자 메시지 봤어. 목이 메었습니다. 넌 그날 행복했구나. 나한테 말하려고 얼마나 설렜을까. 나 깜짝 놀라는 거 보려고 얼마나 기대했을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기쁨을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넌 마지막 순간에도 서연이를 지켰어. 우리 딸을 살렸어. 그리고 뱃속의 민준이도 지켰어. 넌 진짜 영웅이야.
저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아이들 지켜줘서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날 하루 종일 수진이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어머니, 저는 휴대폰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자를 읽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준혁아, 어머니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수진이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수진이는 널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저녁에 장모님께도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장모님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장모님, 이 아이가 얼마나 착했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남한테 피해주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장모님이 수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서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친정에 와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괜찮아요, 엄마. 다들 잘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기를 가졌는데 하필 그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하필? 왜 우리 수진이가?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장모님, 저 이렇게 셋이서 수진이 곁에 모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시집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잔소리만 하고 며느리한테 바라는 것만 많았지. 내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하면서 울던 거 엄마가 봤어. 그때 위로해줬어야 했는데 엄마는 모르는 척했어. 미안하다.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내가 시험관 시술 받을 때 엄마가 내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어. 아프다는 말 한 번 들어주지 못했어.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 어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그리고 돌아와. 엄마가 이번엔 진짜 잘해줄게. 딸처럼 아껴줄게. 장모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미안해.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시집은 참고 사는 거야 그랬잖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장모님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그 행복이 내가 참아야만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였어. 장모님, 수진아, 너는 참지 않아도 돼. 내 마음 표현해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서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화내줘. 한 번이라도 서운하다고 말해줘. 두 분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내 옆에 있으면서도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넌 항상 웃었어. 항상 괜찮아요 그랬어. 그래서 난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참는 거였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 돌아와서 나한테 화내. 서운하다고 말해. 울고 싶으면 울어. 나한테 기대. 내가 이번엔 제대로 안아줄게. 그날 밤
세 사람은 수진이 곁에서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의 머리를 빗겨주시고 장모님은 수진이의 손을 마사지해 주시고 저는 수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도 왔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야. 엄마 보고 싶어. 서연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언제 깨어나? 나 이제 학교 들어가. 엄마가 학교 데려다 줘야 하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 침대에 기어 올라가 엄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맘마, 맘마. 그래, 엄마야. 민준이 엄마.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수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어. 엄마도, 장모님도, 서연이도, 민준이도, 나도. 우리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수진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한번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들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뇌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가족의 목소리가 가장 큰 자극이 됩니다. 정말요? 정말 깨어날 수 있어요? 단언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천천히 와. 우리 기다릴게. 끝까지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평생 사랑할게.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가 사고 전날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둔 김치찌개를 꺼냈습니다. 2년이 넘게 냉동실에 있던 김치찌개.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수진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의 맛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사랑이었습니다. 기다릴게. 끝까지 기다릴게. 그러니까 꼭 돌아와. 그날 밤 저는 수진이의 빈자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라도 수진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돌을 지나고 한 달 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수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저 들어가야 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응급 처치 중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안 돼. 이럴 순 없어.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네, 선생님. 수진이는 괜찮습니까? 일단 안정시켰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장기간 누워 계시다 보니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도 저하되고 있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다간 장기 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정말 위험합니까? 네, 매우 위험합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수진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께서도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폐렴이 심각하대요. 장기 부전까지 올 수 있대요. 뭐라고? 지금 가볼게. 1시간 후 두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아. 장모님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우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녀가 의사 선생님이 뭐래? 위험하대요. 매우, 매우 위험하대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수진이는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이럴 순 없어.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보호자분, 인공호흡기 압력을 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매일 밤 수진이 곁을 지켰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어머니와 장모님이 번갈아 가며 돌봐주셨습니다. 아빠, 엄마는 괜찮아요? 서연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곧 나아지실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빠 목소리 이상해요. 아빠, 엄마 죽는 거 아니죠? 엄마 안 죽죠?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아빠도 모르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보호자분,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까? 네. 환자분의 신장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석이요? 네. 그리고 간 기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러 장기가 동시에 손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무슨 결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명 치료를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게 부인께서 지금 상태로는 스스로 호흡도 하지 못하고 장기들이 하나둘씩 멈춰가고 있습니다. 기계로만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명 치료, 그걸 포기하라는 건가? 수진이를 보내라는 건가? 그날 저녁 어머니, 장모님, 형님과 형수님까지 모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형님이 물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하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알잖아.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녀가 이제는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수진이를 보낼 수 없어요. 주녀가 형님, 수진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따뜻해요. 제 손을 잡고 있어요. 그건 기계 때문이야. 아니에요. 수진이 스스로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사위, 나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기계에 연결된 채로 이게 사는 건가요? 이게 장모님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수진이를 이제 편히 쉬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안 됩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들어. 어머니, 수진이가 정말 돌아오고 싶어 할까?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우리가 매달리는 게 수진이한테 더 고통을 주는 건 아닐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준혁아, 형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너 정말 수진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요? 너 지금 수진이 못 보내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잖아. 형님, 준혁아, 현실을 봐. 수진이는 이미 그만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수진이를 괴롭히는 건가? 아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서연아, 아빠 엄마 보러 왔어요.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엄마가 깨어나실 거예요. 서연아, 엄마가 약속했어요. 나 유치원 졸업식 때 꼭 온다고. 아빠, 엄마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엄마는 약속 지키시지.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가요. 같이 가요. 응, 가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엄마, 서연이 왔어요. 서연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렸다고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네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여기가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민준이. 우리 가족이에요. 예쁘죠? 수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품 보고 싶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깨어나요. 제발, 제발 깨어나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들 너를 보내래. 이제 그만 쉬라고. 너 너무 힘들었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나는 못하겠어.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민준이도 서연이도 우리 모두 내가 필요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돌아와. 응? 우리한테 돌아와. 더는 안 아프게 해줄게. 더는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때였습니다. 수진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수진아?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엄마 손가락 움직여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뇌파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자발 호흡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단언할 순 없지만 싸우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포기하지 마. 제발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부처님이 있다면 누구든 좋으니 제발 수진이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적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이의 자발 호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인공호흡기의 압력을 조금씩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좋은 신호입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숨을 쉬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석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2돌을 맞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민준이 벌써 2살이야. 요즘 말도 엄청 많이 해. 아빠, 할미, 까까 맨날 이렇게 떠들어. 민준이를 안고 병원에 갔습니다. 맘마, 민준이가 수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민준이 엄마. 민준이의 작은 손으로 수진이의 손을 만지게 했습니다. 엄마 손 따뜻하지? 엄마가 민준이 사랑해. 그 순간 수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라고 하려는 거야?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우리 천천히 하자.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호전되셨으니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재활 치료요? 네. 물리 치료와 함께 청각 자극 치료를 병행하는 겁니다.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려주세요. 특히 아이들 목소리가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서연이와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엄마 이야기했어요. 서연이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 엄마는 어떤 분이시니? 그러셨어요. 나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왜냐고 물어보셨어요. 나는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동생도 낳아주셨어요. 지금은 아프시지만 곧 깨어나실 거예요. 그랬어요. 서연이가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맞죠? 깨어나시죠? 민준이도 침대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맘마. 아이가 수진이의 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응응, 맘마. 그때 수진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어머, 엄마 눈 떴어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나야. 준혁이야. 수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분명히 눈을 뜬 것입니다. 수진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눈 떴어요. 눈을 떴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저 보이세요? 손가락 몇 개죠? 하지만 수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눈을 뜬 것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쯤? 천천히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눈을 뜬 채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수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보여? 준혁이야. 엄마, 서연이에요. 엄마 보여요? 맘마. 가족 모두가 수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왜 반응이 없는 거야? 저는 좌절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 좀 봐줘. 응?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이 침대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맘마, 이거 봐. 공이야. 공공. 민준이가 작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침대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아, 공. 민준이가 공을 찾으려고 침대 밑을 기어다녔습니다. 민준아, 위험해. 이리 와. 제가 민준이를 안아 올리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수진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맘마, 맘마. 그리고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맘마, 민준이 봐. 공공 있어. 아이가 공을 수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맘마, 같이 놀자. 응? 그 순간 수진이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민준이 보여? 수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소리로 준. 어머,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수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그래, 우리 아들이야. 민준이야. 민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맘마 깼어. 아이가 수진이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맘마 사랑해. 수진이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서 민준이를 만졌습니다. 우리 아가. 그리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응, 나야. 준혁이야. 수진아, 돌아왔어? 우리한테 돌아온 거야?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미소. 고마워. 무슨 소리야? 고마운 건 나지. 살아줘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말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셨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네. 놀랍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어머니와 장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깨어났어요. 뭐라고? 눈 뜨고 말도 하고 민준이도 알아봤어요. 두 분이 1시간도 안 되어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장모님이 수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정말 고생했구나. 장모님,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하긴. 엄마가 미안하지. 어머니도 수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야. 알아보겠니? 네. 어머니, 정말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돌아와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연이가 수진이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서연아. 수진이가 서연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나 안 다쳤어요. 엄마가 나 지켜줬어요. 우리 딸,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초등학생이야. 엄마 없는 동안 혼자 다 했어. 대단하지? 그래, 대단해. 수진이가 서연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그날 밤 가족이 모두 떠나고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수진아, 여보,
힘들었지? 많이 무서웠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소리는 들렸어요. 여보 목소리, 서연이 목소리, 어머니들 목소리. 정말? 응. 그래서 돌아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서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말하고 싶은데 안 돼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돌아왔잖아.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정말 잘 견뎌줬어. 여보, 나, 응? 나 꿈 꿨어요. 우리 아기, 낳는 꿈. 수진아, 그 아기가 민준이에요? 응, 우리 아들 민준이야. 정말 우리가 낳은 거예요? 응, 내가 목숨 걸고 낳아준 우리 아들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무사히 태어났구나. 응, 건강하게 잘 컸어. 수진이 닮아서 엄청 예뻐.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 지금 어머니 댁에서 자고 있어. 내일 데리고 올게. 고마워요. 여보,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보내려던 문자 봤어. 사고 나던 날. 문자요? 응.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그렇게 써 있더라.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거, 나도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그리고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지켜줄게. 이번엔 진짜 약속해.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평생 사랑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3년의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집으로 6개월 후 천천히 한 발씩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수진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걷고 있어. 응, 잘하고 있어. 우리 수진이 최고야. 저는 복도 끝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넘게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걷고 있어. 아빠, 엄마 대단해. 서연이가 제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파이팅. 민준이도 제 품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맘마, 맘마. 수진이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 복도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다 왔어요.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이는 휠체어에 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미소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상담을 하셨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회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부인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 덕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보호자분, 처음 뵀을 때 기억나세요? 생존 확률 7%라고 말씀드렸을 때, 네,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부인이 살아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임신까지 하신 상태에서 출산을 강행하신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진이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부인은 기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호자분은 그 기적을 끝까지 믿어주셨고요.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왜 울어? 그냥 꿈 같아서. 꿈 아니야. 진짜야.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 풍경을 못 봤어요. 수진이가 창밖의 거리를, 사람들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뒷자리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많이 바뀌었어. 아빠가 엄마 방 새로 꾸며놨어. 정말? 응. 엄마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벽지 바꿨어. 그리고 침대도 새 거로 샀어. 엄마 편하게 쉬라고. 고마워. 다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와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어머니, 장모님, 우리 딸 집에 온 거 환영해. 장모님이 수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괜찮아. 집이야, 집. 거실에는 수진 엄마 퇴원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서연이가 만든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와, 예쁘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자꾸 울어? 오늘은 기쁜 날인데. 그냥 너무 행복해서.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자, 다들 앉아. 오늘은 우리 수진이 퇴원 기념일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건배, 건배. 모두가 컵을 부딪혔습니다. 민준이도 작은 컵을 들고 짠짠 하며 웃었습니다. 맘마,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우리 민준이는? 맛있어. 아이가 밥을 우적우적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또 울어? 아니,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예뻐서. 엄마, 울지 마. 밥 짜줘. 서연이가 수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안 울게. 엄마 안 울어. 식사 후 어머니와 장모님이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야.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이 주방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웃고 계셨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 집이 편해? 응, 정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끝까지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포기하라고 했을 때, 여보만 날 믿어줬잖아요. 수진아, 나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 나 돌아왔구나. 우리 집에였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살아줘서, 돌아와줘서.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어머니와 장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이와 저 둘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수진아, 잠깐 기다려. 저는 냉장고로 가서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용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억나? 사고 나기 전날 내가 끓여서 냉동실에 넣어둔 김치찌개. 어머, 정말요? 응,
내가 3년 동안 간직했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자, 먹어봐. 수진이가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맛이다. 응, 수진이 맛이야. 내가 만든 거 맞네요. 수진이가 울며 웃었습니다. 신기해요.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다시 먹게 될 줄은. 우리는 함께 그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3년 전의 맛, 3년 전의 추억, 3년 전의 행복, 그리고 다시 시작할 미래. 며칠 후 수진이가 부엌에 섰습니다. 수진아, 무리하지 마. 아직 힘들잖아. 괜찮아요. 나 요리하고 싶어요. 그래도, 여보. 수진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 엄마 노릇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 밥 해주고 싶어요. 알았어. 근데 내가 도와줄게. 그래요. 수진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됐어요. 저녁 식탁에 수진이가 만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가족 모두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맛있다, 엄마. 맘마 맛있어. 역시 우리 수진이 솜씨야. 수진이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돌아오고 싶었던 이유야.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저, 수진이, 서연이, 민준이. 사진 찍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지. 다들 모여. 자, 하나, 둘, 셋. 찰칵.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들. 이 사진 예쁘게 나왔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야겠어. 수진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근데 있잖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가끔 기억이 잘 안 나요.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흐릿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면 돼. 그리고 몸도 아직 많이 불편해요. 걷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가끔 버벅거리고. 그래도 괜찮아.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거 없어.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요. 비록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잘 이겨낸 거죠? 응, 정말 잘 이겨냈어. 1년 후 서연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이거 봐. 내 교복. 와,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서연이의 옷매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엄마, 학교 같이 가줘야 해. 그럼, 당연하지. 수진이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조금 불편하고 가끔 다리를 절긴 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다른 부모들이 수진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엄마 어디 아픈가 봐. 다리를 조금 절더라고. 하지만 수진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기 서연이 반. 가보자. 서연이가 입학식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친구 사귀었어. 정말 잘했네. 엄마, 고마워. 같이 와줘서. 당연하지. 엄마가 당연히 와야지.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엄마 구실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넌 최고의 엄마야. 3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줄게요. 천천히 하면 돼. 서연이도 민준이도 다 이해해. 고마워요.
저녁 식탁. 가족이 모두 모여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맘마 맛있어.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야. 엄마, 딸이 잘 먹네. 수진이가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들 많이 먹어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릿할 때도 있고, 몸이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보,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이가 끼어듭니다. 나도 사랑해. 서연이도 끼어듭니다. 나도.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요. 장모님도 웃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행복.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미래. 그날 밤 수진이와 둘이서 베란다에 섰습니다. 별이 예쁘네요. 응, 정말. 여보. 응? 나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여보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응,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돌아오려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목소리 들렸을 때 정말 돌아가고 싶었어요. 우리 집으로, 여보한테로, 애들한테로. 그래서 돌아온 거잖아. 응, 돌아왔어요. 우리 집에. 우리는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 다시 만난 빛.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응?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 당연하죠. 평생, 평생.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함께, 영원히.